안녕하세요. 박한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일러 수질 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CS 학습 모듈 15페이지 네모 4번 보일러 수 처리입니다. 보일러 수 처리 방식은 크게 순환계통 외처리와 순환계통 내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이 보일러에 유입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수중의 불순물을 필요 한도까지 제거하는 처리를 순환계통 외처리라고 하고, 보일러 내에 유입된 불순물을 약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순환계통 내처리라고 합니다. 보일러로 유입되기 전에 이온 교환 처리를 거친 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외처리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외처리는 용존 가스분, 용존 고형물, 현탁질 고형물과 같은 불순물을 처리하는 방식들인데, 먼저 용존 가스분 처리법부터 보겠습니다. 용존 가스 처리법에는 탄산가스, 황화수소, 철, 망가니즈 등 장애가 되는 기체들을 제거하는 기폭법과 O2와 CO2 등의 용존 기체를 제거하는 탈기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5년도 1회차 지필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존 가스분 처리 방법 중 탈기법을 통해 제거되는 가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탈기법은 O2, CO2 등의 용존 기체를 제거하는 방법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용존 고형물 처리 방법입니다. 용존 고형물 처리 방법에는 약품 첨가법, 이온 교환법, 증류법이 있는데, 약품 첨가법과 증류법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온 교환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온 교환법에 사용되는 이온 교환 수지는 교환 능력이 떨어지면 재생이 가능한데, 재생 단계는 역세, 통약, 압출, 수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역세 단계에서는 수지탑의 아래에서 위로 물을 흐르게 하여 압축된 수지를 느슨하게 해주고 수지층에 고여있는 현탁물을 제거해주는 공정입니다. 다음 통약은 좁은 의미의 재생으로 재생액을 수지탑의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공정입니다. 다음 압출은 통약 후 수지층에 남아있는 재생액을 통약 공정과 동일한 유향으로 천천히 압출시키는 공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세는 수지층에 남아있는 재생제를 완전히 씻어내리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온 교환 수지는 유출, 화학적 노화, 수지의 세립화, 불순물에 의한 오염 등에 의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탁질 고형물 처리 방법입니다. 현탁질 고형물 처리 방법으로는 침전법, 여과법, 응집법이 있으며, 응집 침전 장치 종류로는 블랭킷식, 슬러리 순환식, 맥동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환계통 내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첨관제 또는 내처리제라고 하는 내처리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급수 배관계통에 주입하고 급수량과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다량으로 주입하면 급격한 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첨관제 종류로는 pH 및 알칼리도 조정제, 경수연화제, 슬러지 조정제, 탈산소제, 가성취화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약품 주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탈기된 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탈산소제를 탈기기 출구에 주입함이 원칙입니다. 보일러 내처리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이온 교환 장치 전에 주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체 약품은 완전히 물에 녹여서 주입해야 하고, 약액은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헐 약주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주입 간격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24년도 3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약품 주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른 설명은 다 옳은데 3번이 옳지 않죠. 내처리제는 이온 교환 장치 전에 주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이제 학습 1-2 수처리 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처리 설비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41페이지에 나오는 RO 시스템, 역삼투압 순수 제조 장치의 특징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삼투압 시스템에서는 유기물보다는 무기물이, 비전해질보다는 전해질이 더 잘 분리됩니다. 비전해질의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크면 더 잘 제거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응용 범위가 넓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며 공정 설계 및 용량 증감이 간단하고 운전 및 장치가 단순합니다. 고압으로 물을 펌핑함으로 동력비가 많이 들고 운전 특성상 10에서 25%의 물을 폐수로 배출해야 합니다. 최적의 효율을 위해 원수의 온도를 25도C, 298켈빈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동절기에는 예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56페이지로 넘어가서 블로우다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유입된 고형물에 의한 보일러수 농축 그리고 슬러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수를 반드시 블로우다운 시켜야 합니다. 이때 블로우다운에 의해서 배출되는 성분은 불순물과 슬러지뿐만 아니라 내처리제 성분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내처리제 주입량은 블로우다운 되는 양도 계산해줘야 합니다. 블로우다운은 블로우다운 배관 위치에 따라 상부 블로우다운과 하부 블로우다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상부 블로우다운부터 보겠습니다. 상부 블로우다운은 보일러수 표층 부분에서 행하는 블로우다운으로 농축 보일러수, 경질 부유물, 유지 등의 배출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상부 블로우다운은 연속 블로우다운과 간헐 블로우다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하부 블로우다운입니다. 하부 블로우다운은 간헐 블로우다운의 일종으로 보일러 밑부분으로부터 많은 유량을 단시간에 배출하고 보일러 밑부분에 퇴적되어 있는 슬러지 배출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블로우다운은 블로우유량 또는 블로우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블로우율은 급수유량분의 블로우유량 곱하기 100 또는 증기유량분의 블로우유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3회차 필답 시험에 블로우율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증기유량 5톤 per hour이고 블로우유량은 600kg per hour일 때 블로우율을 구하시오. 블로우율은 증기유량분의 블로우유량 곱하기 100이니까 증기유량과 블로우유량을 각각 그 자리에 집어넣고 단위를 맞춰주면 5 곱하기 1000분의 600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5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일러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블로우량 한번 볼 건데 책에 보면 이런 그림과 급수 농도, 유량, 보일러수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보일러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블로우량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시간당 유입되는 고형물 양을 알아야 되겠죠. 고형물 양은 급수유량과 급수농도의 곱으로 알 수 있고 이때 고형물의 양 단위는 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고형물 양과 블로우되는 고형물 양이 같아야 할 것이고 이를 수식으로 정리해 보면 급수유량 곱하기 급수농도는 블로우량 곱하기 보일러수 농도 따라서 수식을 정리해 보면 블로우량은 보일러수 농도분의 급수유량 곱하기 급수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잘 좀 정리해 주세요. 24년도 3회차 필답 시험에 나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보일러에 유입되는 1시간당의 고형물 양을 구하시오. 유입되는 고형물 양은 급수 농도와 급수 유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0 곱하기 20 해주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위가 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킬로그램 퍼 아워랑은 맞지 않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 1000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대로 계산해보면 2가 나오니까 답은 2kg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런 블로우다운은 보일러 수 중에서 가장 빨리 표준 상한치에 도달하는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리카 농도가 높은 원수를 탈륨 처리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실리카를 블로우 대상 성분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습 2-2 보일러 휴지 중 보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 휴지 보존법에는 63페이지 표 2-6을 보면 됩니다. 이 중 단기 휴지의 경우에도 장기 보존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르면 바람직하지만 보일러의 상태나 물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단기 보존법에 따라도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결빙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만수보존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9페이지로 넘어가서 대기보존법이라고 하는 응급보존법 보면서 보일러 수질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응급보존법은 보일러가 휴지 중일 때 언제 갑자기 사용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보존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 중 동일 수위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도록 조작을 반복해야 하고 철을 부식시키기 쉬운 333켈빈에서 353켈빈, 60에서 80도C 이하로 온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원형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및 저압용이면서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수간 보일러에서는 사용하여도 좋으나 이외의 보일러인 경우에는 대기 휴지의 경우일지라도 건조법이나 만수법 중에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직전 영상과 이번 영상으로 보일러 수질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에 관해서 질문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